아이를 키우는데도 전략이 필요하다. 좋은 부모가 되는 비법 라이프토크 부모.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벌써 화요일인데요. 화요일에는 저희가 부모 필살기로 꾸며드리고 있지요. 네. 벌써 달려보셨어요? 7월 마지막 화요일이에요. 시간은 너무 빨리 가요. 빨리 가는지. 네. 가득 우리도 값이 빨리 다 갔으면 좋겠어. 카드값이 다 나가서 그러네요. 헛쪽해졌습니다, 지금. 네. 예? 배고픈 아니, 근데, 하나저나 지금 이제 벌써 방학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아이들 방학이죠? 네. 괜찮으셔요, 지금? 힘들어요. 삼시세끼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예. 요즘 저기 애기 엄마들의 그 민원이 끊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애들 보내놨다. 방학해서 24시간 대기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아유, 그렇죠. 아이들은 쉰다는데 우리 어머니들 네. 좀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네. 저희가 여러분의 짐을 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이프토크 부모 화요 필살기인데요. 네네. 자, 7월의 마지막 필살기예요. 네. 어떤 분이 오실지 기대가 되는데 먼저 댓글창 열면서 시작해볼까요? 네. 열려라 댓글창. 자, 네, 어서 들어오세요. 오. 예쁜이님, 어동통님, 호로록님 이렇게 네, 들어오고 계십니다. 오동통님은 진짜 오동통 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닉네임을 그렇게 해놨죠. 그러게요. 오늘 강사 누구신지 기대된다고 짱짱구님도 올리시고. 네. 예. 그래요. 어떤 분이 나오실지 기대되시죠? 기대하셔도 좋을 분. 기대하셔도 되는 게 네. 그동안에 호응을 엄청나게 받으셔가지고요. 오. 저희가 그렇죠. 한 번 더 모신 분입니다. 네. 얼마나 호응이 많으면은 네. 1탄이 아니라 2탄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불효자 안 만드는 법 2탄으로 오늘 새롭게 오셨는데 양소영 강사님을 또 모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대가 하셔도 되고요. 잠시 후에 모셔볼게요. 라이브톡 부모 화요 특강 부모 필살기. 오늘의 강사는 가정 내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재자. 오늘의 강사 양소영. 불효자 안 만드는 법 2탄 기대하세요. 네, 양강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청초한 모습으로. 네. 아, 내가 저기에서 서 계셨잖아요. 네. 멀리서 봤는데 네. 너무 이쁜 거예요. 아름답죠. 그래가지고 네. 아유, 좋아하시고. 이 네. 대학 다니셨을 때 많이들 남성들 울리셨겠어요. 그러게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네. 지금 왜 과찬이신 거예요. 저 전혀 안 그랬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신림동에서 통하는 미모 정도는 네, 미모뿐만이 아니라 네. 안에도 꽉꽉 채운 그런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필살기 들고 오셨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불효자 안 만드는 법 했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제 2탄. 오. 좀 더 센 얘기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불효자 안 만드는 법인데 거기다가 더 센 얘기면 네, 네. 어떤 얘기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네. 오늘 충격의 범퍼를 좀 준비하시고, 네. 펜 준비하시고, 필기한 준비하시고, 자, 불효자 안 만드는 법 양소영 강사님이 전하는 2탄 청해 듣겠습니다. 자, 박수! 네. 오늘 얘기는 사실 좀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실 것 같은데요. 먼저 좀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나는 예외일 것이다. 그게 아니라 나도 여기에 해당한다. 네, 그리고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생각하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공감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모 자식 간의 소송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뭐, 옛날로 치면은 뭐, 요새 이제 뉴스에 나오는 무슨 엘가의 소송처럼 형제 간에 누가 부모를 상속할 것이냐 서열 문제, 부모님이 누구에게 더 많이 줬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서울 가정법원 통계를 보니까 2011년에 한 해 동안의 상속재산 분할 사건이 154건이었는데 2014년에는 그 사이 30% 늘어서 266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 3년 만에 2배가 증가를 한 거죠. 네. 이 소송 양상도 달라지는 게 전에는 이제 부모님 뭐 재산을 두고 자녀들 간에 소송이 붙었다면 지금은 100세 시대에 들어서 부모와 자식이 실제로 재산을 사이에 두고 소송이 붙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모님 거를. 그렇죠. 그래서 저도 심신찮게 오는 사건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 요만큼인데 지금 부모님이 이걸 다 쓰시려고 하시니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겠냐. 이런 상담이 심심치 않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부모님이 거죠. 이 황혼에 네. 예를 들면 뭐 저기 그 뭐 여행을 가야겠다. 네. 그러면은 자식들이 생각하는 거야.
이거 나한테 그렇죠. 물려줄 요번에 돈인데 여행 가고 나면 여행 가면 또 돈이 또 깎일 이만큼 텐데. 들어가는데 내가 그럼. 물려받을 게 없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상담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씁쓸하네요. 최근에 뭐 그렇지만 조선시대 중종시대에도 이런 소송이 부모 자식 간 소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이 재산을 내가 죽고 나면 일단은 너에게 물려주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사실은 내가 이쁜 손자 누가 있으니 A에게 물려줘라 라고 유언을 하고 가셨는데 이 아버님이 할머님 말대로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상속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물려받아야 될 손자가 아버지가 잘못됐다. 이건 할머니 재산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균등하게 나눠주느냐 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조선시대니까 임금님이 판단을 하시기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네가 물리칠 수는 없다 하고 오히려 아들을 벌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새 세상이 어떻게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효자 안 만드는 법을 준비를 해본 겁니다. 네. 씁쓸하지만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일 그러네요. 것 같아요. 사례를 들으니까 진짜 씁쓸하네요. 조선시대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씁쓸하더라 뭉치면 안 되고요. 네. 네. 첫 번째 필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필살기 잔돈일수록 더 잘 챙겨라입니다. 네. 심부름 하면 우리 어떻게 한가요? 1,000원 주면서 종철아 이거 사가지고 와 그러면 나머지는 800원 사고 나면 나머지 200원은 어떻게? 내 주머니로. 내 주머니로 네. 쏙, 네, 심부름 값으로.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잔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작은 돈이기도 하고 나머지 돈이기도 한데 이것도 누가 준 돈인가요? 부모님이 주신 돈이고 그렇죠. 나머지 돈도 부모님이 이 돈을 어떻게 해라라고 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돈이어야 되죠? 부모님의 돈이었는데 돈이어야죠. 애들한테 이거를 훈련을 안 시키면 슬쩍 그것은 내 돈이다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다 하고 부모님의 돈도 나머지가 돌아다니면은 내 돈이다라고 해서 하는 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장을 보고 남은 돈이 있어가지고 이제 주방에 이렇게 놔뒀거든요. 네. 그럼 저는 그 돈이 그 자리에 있어서 1,000원이긴 하지만 제 돈이라는 거를 늘 저는 알고 지나가요. 네. 근데 요새 이제 저희 막내 아들이 건담에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머릿속에 기승전 건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더 이상 안 사주겠다고 했더니 이제 건담 살 돈을 자기가 모으겠다고 모으는 거죠. 하니까 요새 이제 돈에 무력이 생긴 거예요. 그 어느 날 주방에 있던 내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자기 신받다 이러면서 자기 돈이라고 챙기는 거야. 네. 그럼 그때부터 이 아이는 집에 돌아다니는 돈은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막내를 붙들고 나서 자, 이 집에 있는 돈은 돌아다녀도 이것은 너희 돈이 아니고 주인이 없는 돈이 아니고 부모님의 돈이다. 그러니 네가 이 1,000원이라도 가져갈 때는 우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자기가 먼저 차지하려는 발견했는데 그렇죠. 자기 노력으로 네, 구한 네. 돈인데 네. 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부름 갔다 온 돈 이렇게 노트 산다고 애들이 보통 가요. 네. 학교에 뭐 준비물 있다고 갑니다. 그러면 이게 10,000원 단위로 끝나질 않아요. 100원, 200원 남는데 그렇죠. 그 돈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엄마 나 이거 얼마예요? 얼마더라고요? 하면 그거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영수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격이 그 가격인지 네. 부모님도 물가 확인 요새 노트 굉장히 비쌉니다. 예, 이거 물가 확인도 하고 아이들의 그런 습성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변호사님도 저기 그랬네요. 그거 식탁에 또 잔돈 있으면 그거 지갑에 넣든 돼지저금통에 넣든 그걸 했어야지. 에 견물샘심이라고 그러네요. 계속 왔다 갔다 하루 이틀 걸었는데 1,000원짜리 쓰다 내가 내일은 주인 없나 보다 가져가죠. 그걸 견뎌야죠. 야, 그럼 너무했다. 야, 그럼 너무했어. 예. 빵가게를 빵을 안 먹고 냄새 안 맡고 지나갈 수 있어야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소송이 있었어요. 딸이 이혼을 해서 돌아왔는데 손녀까지 데리고 가서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걷어서 키우게 되죠. 네. 그래서 손녀딸 학습지까지 사실은 이 돈을 어머님 돈으로 다 해서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거를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했겠죠. 네. 근데 네. 자녀들이 어떻게 합의를 했냐. 이거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 집에 살고 돌아가시고 나면 이걸 나누자고 한 거예요. 네. 근데 딸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이대로 있다 보면 자기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죠. 아버지 49세가 지나기 전에 이걸 상속을 분할해달라. 내 몫을 달라고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내가 그동안에 딸 뒷바라지한 돈, 네. 손녀 뒷바라지 학습지 값만 모아도 그 돈이 되는데 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딸이 하는 말
그건 부모님이 나한테 준 돈이고 내가 그냥 알아서 쓴 돈이고 이 돈은 내 돈이다 이거죠. 그러니 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때 사실 법원이 부모님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속분은 자녀의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때 미리미리 부모가 그 돈을 쓰면서 이거는 내가 너에게 빌려주는 돈이다. 내가 너에게 손녀를 위해서 지금 대신 빌려주는 돈이니 나중에 갚아라라고 미리 그리고 그 전부터 부모님의 돈과 내 돈을 구별하는 습성을 가졌다면 습관을 갖고 생각을 가졌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는 게 사실 큰 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돈부터 잔돈부터 잘 훈련을 시켰으면 하는 그러니까 뭐 거죠. 경제관념과 소유관념을 분명히 네.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어렸을 때 용돈이 좀 더 필요해서 아버지께 좀 더 주십사 말씀을 드렸더니 네.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더 필요한지 적어서 가져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거예요. 아이들에게 좀 그런 경제관념을 네, 네, 네. 세워주는데 좀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심부름이라는 것이 부모를 돕는다는 것이 사실 반드시 돈으로 보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것이 자기에 대한 보상인 건지 부모님의 돈인 것인지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 좀 야박하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네, 하니까 그래서 잘 지금부터라도 큰 거예요. 야박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야박해도 나중에 이제 이게 습관이 되면 그게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니까요. 예, 예.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저도 이제 뭐냐면 각자 우리 아이들 3명한테 이제 네, 통장을 만들어주고 네. 그건 우리 집사람 아이디어입니다. 통장을 만들어주고 네. 이 돈, 니네들이 모은 돈은 뭐 각종 명절들이나 뭐 어른들한테 받는다든지 용돈 받으면 니네들이 이걸 갖다가 돈을 모아서 이거는 네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해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 성향도 보기가 좀 쉽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는 돈을 그냥 계속 숫자처럼 모으는 거예요. 아깝다 이거지. 빠지니까. 찾았으면 빠지니까. 성향이 애는 드러나요, 아이들이. 우리 아들은 있는 족족 다 쓰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의 성향도 좀 볼 수 맞아요. 있고 그렇죠. 경제 관념도 네, 볼 수 네, 있고 네, 그래서 네. 각자의 통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좀 그러네요. 하게 됩니다. 예. 아니 경제관념이 있으면 좋긴 한데 부작용도 있는 게 저희 아들은 제가 뭐 하다가 잔돈이 없어요. 원주나 1,000원짜리 있는 거 꿨거든요. 네. 그거를 꿔요. 엄마 1,000원 언제 주세요? 엄마 1,000원 언제 주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 무슨 애들한테 대출을 받아요. 아이, 아니 그러게요. 그거 법정 섭섭하더라고요. 이자까지 해서 돌려주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궁금해서는 안 따지면 큰일 됩니다. 나요, 그거. 네. 그렇죠? 약속이 없으면 가끔씩- 법정이자 연호푼입니다. 아니 이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애들 셋이지만 제가 이제 나갈 때 이게 조금 이제 좀 섭섭한 게 내가 나가는데 애들이 아무도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섭섭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아빠 갔다 네네. 올게 그러면 이러고 말어. 갔다 와요 이러고 그러고 말어.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 둘째 딸내미가 나와갖고 인사를 꼭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본 척도 안 하고. 그러다가 용돈을 1,000원짜리를 딱 하고 잤지. 아, 제대로 쏘셨네. 그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요즘에는 계속 줄 서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해요. 야. 그걸 다 통장에 넣으라 이러면서 1,000원씩 네. 딱 네, 주니까 요런 것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물론 돈으로 보상을 해서는 네. 사실은 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그것도 경제관념을 갖다가 좀 키우는데 네. 좀 도움이 되겠다. 네, 네, 그리고 네. 확실한 건 이제 네 거 내 거에 대한 구분. 네. 부모님이 너희들한테 네. 베푸는 네. 어떤 네. 그런 거 이런 것도 좀 맞습니다. 알려줄 수 네. 있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의 포인트는 부모의 돈과 자녀의 돈이 아무리 작은 거지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 네. 봉봉님이요. 네. 부모가 아이로부터 독립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예. 정말 잔돈, 푼돈 몇 푼이지만 그래도 아이로부터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자, 두 번째